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월가의 영웅 6번째 시간이죠. 15장부터 17장까지 진도 나가볼게요. 15장부터 살펴볼게요. 최종 점검 목록. 주식 전반. 같은 업종의 비슷한 회사에 비해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높은가 아니면 낮은가? 기관 투자가의 보유 비중은 어떤가? 보유 비중이 낮을수록 좋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가?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가? 둘 다 긍정적인 신호다. 지금까지 이익 성장 실적은 어떠한가? 이익은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건전한가? 아니면 취약한가? 재무 건전성 등급은 어떠한가? 현금 보유량은 어떠한가? 포드의 주당 현금이 16달러라면 이 주식은 16달러 밑으로는 떨어지기 힘들다. 16달러가 이 주식의 바닥이라는 의미다.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배당이 중요하므로 배당이 항상 지급되었는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 확인하라. 대형 우량주. 회사의 장기 성장률을 확인하고 최근 몇 년 동안 동일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경기 순환주. 재고를 계속 자세히 지켜보고 수요 공급 관계도 살펴보라.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이 있는지 지켜보라. 이것은 대개 위험 신호이다. 고성장주. 유망한 제품이 그 회사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확인하라. 최근 몇 년 동안 이익 성장률이 얼마였는가? 나는 20에서 25%가량의 성장률을 선호한다. 회사가 성장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주가 수익 비율과 성장률이 비슷한 수준인가?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느려지고 있는가? 기관 투자자나 분석가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가 아직 소수에 불과한가? 상승하는 고성장주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면 투자자에게 큰 이점이다. 회생주. 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해도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가? 부채는 얼마인가? 애플 컴퓨터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현금이 2억 달러였고 부채가 없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회생할 계획인가? 무수익 사업을 처분했는가? 이것은 이익에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이 사업이 회복되고 있는가? 원가가 절감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효과는 어떤가? 크라이슬러는 공장을 폐쇄하여 원가를 극적으로 낮췄다. 또한 전에는 직접 생산하던 많은 부품을 하청 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수억 달러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으로 크라이슬러는 자동차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었던 원가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애플 컴퓨터는 회생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었다. 그러나 이 회사를 자세히 지켜보았다면 매출 급증, 원가 절감, 매력적인 신제품 등 긍정적인 요인이 모두 동시에 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산주.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가? 숨은 자산이 있는가? 자산에서 차감해야 하는 부채가 얼마인가? 16장 포트폴리오 설계. 주식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수익률은 9에서 10%다. 이러한 수치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시장 평균이다. S&P 500 지수의 500개 종목을 보유한 노로드 펀드는 자동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을 따르게 된다. 직접 종목을 선택한 보람이 있으려면 복리로 연 12에서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종목 수는 몇 개인가? 내가 월마트 주식 바구니를 갖고 있다면 모든 달걀을 여기에 다 넣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콘티넨털 일리노이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넣었다면 낭패를 보고 말았을 것이다. 쇼니스, 리미티드, 펫보이즈, 타코벨, SCI 등 5개 바구니가 있다면 나는 분명히 달걀을 골고루 나누어 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 투자에 에이본 프로덕츠나 성면 소송으로 결국 파산한 존스 벤빌이 포함되었다면 차라리 던킨도너츠라는 견고한 바구니 하나를 더 원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종목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종목의 내용을 사례별로 조사하라는 뜻이다. 내 생각으로는 투자자가 특정 분야에 강점이 있고
모든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흥미로운 전망을 발견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되는 종목을 모두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분산 투자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회사들을 모아 나누어 투자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일이다. 어리석은 분산 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을 괴롭힐 뿐이다. 소규모 포트폴리오라면 3개에서 10개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이렇게 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심루타 종목을 찾는다면 보유 종목이 많을수록 심루타 종목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유망한 여러 고성장주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실적은 뜻밖의 종목에서 나올 수도 있다. 보유 종목이 늘어날수록 종목별 자금 배분의 유연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내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한 이유가 성장주에서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평가는 부분적으로만 옳다. 나는 성장주의 펀드 자금을 30에서 40% 이상 배분해 본 적이 없다. 나머지는 이 책에서 설명한 다른 유형의 분산 투자했다. 나는 보통 10에서 20%를 대형 우량주에 또 다른 10에서 20%를 경기 순환주에 배분하고 나머지를 회생주에 투자한다. 만일 어떤 후보 종목에 내가 확신을 가질 만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종목을 주요 종목으로 격상시킨다. 자금을 골고루 배분하라. 저성장주는 저위험, 저수익 종목이다. 저성장주는 기대 실적이 높지 않아 주가도 여기에 걸맞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형 우량주는 저위험, 중수익 종목이다. 자산주는 투자자가 자산의 가치를 확신한다면 저위험, 고수익 종목이 된다. 경기순환주는 투자자가 경기순환 주기를 얼마나 능숙하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저위험, 고수익 종목이 되거나 고위험, 저수익 종목이 될 수 있다. 예측이 적중한다면 심루타 종목이 될 수 있지만 예측이 어긋난다면 투자 금액의 8, 90%를 날리게 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대형 우량주를 몇 개 포함시키면 고성장주와 회생주 몇 종목을 안고 있는 동안 엄습하는 오싹함과 긴장감을 한시름 덜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종목을 제대로 알고 매입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형 우량주라도 이 종목이 과대평가된 것이라면 오히려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나 같은 경우에 고성장주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확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렇다 할 장애 요소가 보이지 않으면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한다. 몇 달 간격으로 마치 처음 이 회사를 만난 사람처럼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한다. 어떤 고성장주의 주가가 50% 상승했지만 스토리가 수상한 점을 보이고 또 다른 고성장주의 경우에는 주가는 내렸거나 보합이지만 스토리가 나아지고 있다면 나는 주가가 상승한 고성장주를 팔고 주가는 낮아졌더라도 스토리가 개선된 고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 경기순환주와 회생주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나빠지고 가격이 오른 종목에서 빠져나와 기본이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간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주가 하락은 유망하지만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25% 손해봐도 사겠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런 투자자는 주식에서 절대로 큰 돈을 벌 수 없다. 나는 손실 제한 주문을 몹시 싫어한다. 이러한 주문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도달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대개 매입가보다 10% 낮은 가격이다. 물론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면 손실은 10%로 한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주식은 거의 틀림없이 손실 제한 가격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 손실 제한 주문을 내놓으면 주가가 10% 하락하고 주식이 팔린다. 이것은 손실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섬뜩한 기분마저 든다. 이러한 손실 제한 주문을 냈다면 타코벨을 보유했더라도 10번은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포트폴리오에 10% 손실 제한 주문이 적용된다면 장담하건대 그 포트폴리오는 10% 손실을 보게 된다. 손실 제한 주문을 하는 것은 주식을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손실 제한 주문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를 자처하던 사람이 물량을 털어내고 나면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현상 역시 불가사의하다. 손실 제한 주문에 의지해서 하락 위험을 방지할 방법도 없고 주가 상승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가를 설정할 방법도 없다. 내가 2배가 되면 팔라는 식의 말을 믿었다면 대박 종목을 단 한 번도 잡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원래의 스토리가 의미를 유지하는 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라. 몇 년 뒤에는 놀랄 만한 실적을 거둘 것이다. 17장 매매의 최적 시점. 주식 매입의 최적 시점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처럼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는 확신이 드는 날이다. 하지만 주식을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 때가 있는데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 기간이다. 매도의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다시는 보기 힘든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매도 시점은 언제일까?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저성장주 매도 시점. 내가 매입하는 저성장주는 30에서 50% 상승하면 매도하고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기본이 악화되면 역시 매도한다. 대형 우량주 매도 시점.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입하라. 경기순환주 매도 시점. 한 가지 분명한 매도 신호는 회사가 쌓여가는 재고를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가격이 하락하고 이익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나는 항상 재고 증가에 관심을 쏟는다. 상품 가격 하락 역시 매도 시점의 전조다. 대개 석유와 철강 등의 가격은 이익의 문제가 드러나기 몇 달 전에 하락한다. 기업 간의 경쟁 역시 경기 순환주에 미치는 나쁜 신호다. 새로 진입한 기업은 가격을 인하해서 고객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 하므로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고성장주 매도 시점. 투자자가 지켜보아야 할 핵심적인 요소는 고속 성장의 두 번째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분석가 40명이 이 주식을 최우선으로 추천하고 주식의 60%를 기관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 전문 잡지 3개가 이 회사의 CEO를 두고 좋은 말만 잔뜩 늘어놓는 기사를 싣는다면 확실하게 매도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회생주 매도 시점. 회생주 매도에 있어서 최적의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다음이다. 이 시점에는 모든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고 회사는 고성장주이든 경기순환주이든 와해되기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다. 크라이슬러는 주당 2달러, 5달러, 10달러에서도 회생주로 분류되었지만 1987년 중반 48달러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회생주가 아니었다. 이 시점이 되자 부채도 상환하고 문제도 해결되어서 클라이슬러는 다시 자동차 제조업종의 건실한 경기순환주로 돌아왔다. 주식은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10배로 뛰기는 힘들다. 자산주 매도 시점. 최근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사냥꾼을 기다리는 것이다. 회사가 흥청거리며 빚잔치를 하느라 자산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자산주는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매도 신호는 다음과 같다. 2천만 달러에 팔린다고 기대했던 사업부가 실제로는 1200만 달러에 팔린다. 5년 전에 25%였던 기관 투자자 보유 비중이 지금은 60%로 높아졌다. 네, 이렇게 해서 17장까지 진도 다 나갔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중에 402페이지 보면요. 피터 린치가 자신의 손실 제한 주문을 몹시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손실 제한 가격을 반드시 건드리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 책을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피터 린치와 윌리엄 오닐의 의견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손실 제한 주문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윌리엄 오닐의 캔슬링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실제 투자에 많이 적용하고 있지만 손실 제한 부분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우리 주식소녀 팀원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또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라든지 원칙에 관한 호불호가 점점 자리 잡혀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진도는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8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음.